모든 게 바뀔 겁니다. FOMC 발표 비트코인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유부남 분들 화이팅입니다.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제가 왜 전국에 계신 유부남님들 화이팅이라고 했냐면 정말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12일날 난 영상에서 비트코인 오늘 밤 마지막 희망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것을 인증해 드렸냐면, 잠시만 어제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한 원화로 거의 대충 거의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흥분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확히 그제 영상에서 나 코즈부는 89K대에서 분할 매수 좀 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모아보겠다 해가지고 3비트까지 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물량이 일부 체결이 안 되면서 1비트까지만 모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이더는 계좌 까는 게 일단은 생명이니까.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뭐 한 10만 불 정도 시드가 있는데, 여기서 오더 히스토리 보면 제가 이때 2시 55분에 이걸 닫았어요. 아니 코즈부 이놈아, 너 타겟 2가 TP2가 96K라며.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닫았냐 하면은, 지금 얼떨결에 제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조금씩 다시 모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0.3비트를 여기서 다시 샀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제 와이프한테 제가 그때 너무 배가 아파서, 그때 일단은 제가 절반에 대한 목표가 가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절반을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할 줄 알아서 여보 그 절반만 팔아줘 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니까 포지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 비트가 어디 갔지? 이러니까 모르고 전량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얼떨결에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솔직한 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92.3K 부근에서 제가 알토란 같이 잘 가져온 비트코인을 의도치 않게 익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4시간 봉상 디크랩 패턴에 의한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여기서 원래 깔끔하게 92K대에서 절반 팔고 이 TP2까지 팔고 또 나머지 잔량은 본전 잡고, 손절을 본전 잡고 하면 리스크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너무 완벽한 매매여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국에 계신 유부남님들 화이팅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매도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살짝 계획이 의도치 않게 틀어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여기서도 굳이 바득바득 다시 모으려고 하는 게, 상승에 대한 관점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FOMC 발표 이후에 다들 비트코인이 쭉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요즘 심리가 그 반대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과거의 프랙탈 구조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 이후 요즘은 이제 개인들도 똑똑해져서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 6일 전 영상에서 이평선의 수렴이 아직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상 200일선을 끌어내려주러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00일선이 하얀색 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평선의 수렴은 곧 뭐다? 힘의 응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이평선들의 응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4시간 봉상 이평선들의 응축이 진행이 됐다고요. 그럼 이 뜻은 정확히 시간농상 4시간 봉이 봉 하나잖아요. 캔들 하나잖아요. 근데 이 세 캔들 이후의 시간론상 지금 구름대도 얇아지고 있고, 이 뜻은 곧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강하게 터진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빠지더라도 결국 이 타겟 2 지점은 달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의도치 않게 돌아간 이상 이 하단부를 열어두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하모니 패턴상 이 불리시 또 베어리시가 있습니다. 이 불이 바로 강세를 뜻하는 거고 여기 베어가 약세를 뜻하는 패턴입니다. 이 크랩 패턴상 지금 현재 4시간 봉상 보이는 패턴은 딥 크랩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4시간 봉상 딥 크랩 패턴은 보통 상승 1파동 직전에 나타나는 이 D점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4시간 봉상 이 딥크랩 패턴이 형성돼 있는데 이 피부나치 되돌림상 현재는 이 0.618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이 0.618 지점은 저는 사실 위에 있는 매도 모더 블록을 강력하게 뚫고 타겟 2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밑에 보이는 초록색 부분 있죠. 또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저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하모닉 패턴만 보지는 않고 이 유동성 구간 여기에다가 ICT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적용하긴 합니다. 이 ICT 트레이딩과 하모닉 패턴, 이 로켓 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은 저만의 방식인데 로켓 지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로켓 지표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안에 다 넣어놓은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즉 ICT는 세력의 유동성 매집, 즉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매매법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복잡하게 차트를 세팅해 놨냐, 지금 이 구간이 디크랩 패턴상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 힘이 모두 응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록색 블럭 보이시죠? 여기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밑꼬리로 콕 찌르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일부러 손절을 유도한 자리라 그랬잖아요. 즉 이 구간에서 들어온 매수세 자체가 세력들의 매수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 위쪽에 있는 빨간색 구간 보이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이자 세력들이 여기서 숏 포지션을 만약에 개인들이 오픈을 해요. 그러면 툭 찌고 스탑로스 터트리고 내려온 자리라고요. 근데 이 매물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매물대가 얇다는 뜻은 이 매물대를 달리 바꿔 말하면 깨기 쉽다는 뜻이 되겠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놈이 어떤 과정으로 상승 시나리오를 예상하는구나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형국에서 밑에 이 양운 구름대도 형성이 돼 있고 밑에 있는 매수 오더 블록에서 강력한 세력과 기관들의 축적 물량이 쌓아왔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 즉 90K 후반 부분은 쉽게 이탈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오늘 큰 변동성이 나타나더라 하더라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밑거리를 통해서 금세 가격을 회복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 상승폭을 약 타겟 3 이 이상은 현재는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즉 상승해봤자 저는 12월까지 최대 상승폭을 99K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일봉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평선들 수렴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봉상 출현하지 않았어요. 또 일봉상 이 음운구름대가 두터워져 있어요. 이렇게 아직 일봉상은 이평선들이 이쁘게 수렴이 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타겟 3 지점까지 또 타겟 일봉상으로는 타겟 1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4시간 봉으로 봤으니까 여기서 한번 강력한 저항에 맞았다가 재차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한 번 더 유동성을 위아래 털어 먹어주고 진짜 상승장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12월달 보는 타겟 지점 자체가 이 매도 오더 블록이 강하게 형성된 자리인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냐면은 강력하게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시작된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이 지점에 오면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저항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쭉 달고 다시 아래에 있는 유동성까지 소화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지난 74K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도 이쁘게 모아지고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늘어난 유동성이 과연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과거의 자료를 보면 1927년 다우존스의 버블 시기에 금리 인하 시기로부터 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24개월이 걸렸고, 99년도에는 약 17개월, 20년도에는 약 2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면 사실 그때는 비트코인한테 좀 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자산 중 하나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 직장의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이거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 장기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도 위험자산 랠리에 근거를 실어주는 모양으로도 판단을 했고, 미국 나스닥이나 이 S&P 성장주들이 굉장히 수급과 차트가 좋습니다. 그 의미는 비트코인도 이 나스닥과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하면 강세인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승세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연말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변동성을 통해서 이미 지친 개미들을 더 지쳐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공작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바닥은 잡혔고, 여기서 얼마나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하면서 버티는 자가 이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슈로 제가 이전까지 가져왔던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됐고, 뭐 익절은 했으나 크게 신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즉 90.9K까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모아볼 생각이며, 손절은 89.8K, 또 4시간 몽상 TP2 지점인 K 구간까지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현물에 대한 매수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솔라나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중심으로 모으고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비트코인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비트코인이 참 우리나라 계절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오고, 또 봄이 왔으면 모두가 힘들어하는 또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왔으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4주년 사이클이 꼭 4계절 사이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와 다르게 이 비트코인이 이 사이클 자체를 파괴시켜 버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미 전과 다르게 기관들과, 다시 할게요, 기관들과 ETF 자금들은 많이 들어와 있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108만 BTC까지 증가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겨울이 러시아보다 더 추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한테 당하고, 결국 저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올해 있었던 대형 거래소 세계대회에서 1등이라는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거 생각하면 진짜 울컥하는데, 저는 이 경험치와 노하우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구독자와 시청자님들께 이 로켓 지표와 함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켓 지표는 해당 종목이 상승하기 직전에 이러한 로켓 신호, 즉 매수 신호가 뜨고요, 하락하기 직전에 이 로켓 표시, 즉 매도 신호가 뜹니다. 이게 주봉인데 이거 뜰 때 매수, 매도, 이거만 해도 500%예요. 물론 1시간 봉도 그냥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봉 보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언컨대
이 시장에서 저를 살아남게 해준 강력한 무기는 이 로켓 지표였습니다. 제가 26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365일 24시간 동안 현실적으로 차트 못 보잖아요. 그럴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매매를 시켜주는 게 이거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이것 뜨면 매수하고 이것 뜨면 매도하고 이것 뜰 때 직전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되고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우리 코드기 분들께 왜 공유 드리냐,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10,000명, 20,000명, 10,000명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나 불법적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대형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치와 노하우 또 로켓 지표를 공유 받으셔서 수익 인증 많이 해주십시오.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저의 로켓 지표의 사용법과 그냥 이거 드리고 끝이 아니거든요. 저의 11년 동안의 매매 노하우 또 저의 실시간 타점과 로켓 지표를 통한 이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코드부의 공부방 링크를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정답지는 있고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신청하지 마시고 진짜 나 혼자서 매매 못해 먹겠다, 절박하다 하는 분들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오늘 영상으로 부셔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백질? 아 진짜? 이더리움도 지금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도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매수 타점 여기 화살표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많이 안 걸렸어.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불타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진짜 유례없는 이더리움에 불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개수가 16만 개예요. 16만 개. 이거 진짜 감도 안 오는데 거의 역대급 수량입니다.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트램프 트레이드, 그 다음에 10월달에 대청산쇼 이때에도 모두 성공적으로 포지션을 종료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에 역대급의 롱 포지션 베팅을 이더리움에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또한 현재 평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아직도 공포 단계입니다. 공포도 아니라 사실 뭐 극단적 공포죠. 이제 막 이더리움도 이 하모닉 패턴상 박쥐 패턴, 강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1파가 지금 시작되는 모양인데 여기서 1파에 대한 조정 파동이 한번 나온다 치더라도 저는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3,000달러를 다시 할게요. 3,000달러를 크게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4시간 봉상 여기서 이것도 믿고 이렇게 푹 찍어 먹는 움직임을 통해서 여기서 거래량 죽인 거 보이시죠? 믿고 올 때 거래량 터지고 이 개인들의 손절을 털어내고 매집을 시작한 고래들과 세력들의 매수 오더 블록이 여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여기를 크게 이탈시킨다? 꼴랑 이것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매도 오더 블록이 형성된 위치마다 타겟가를 타겟 1 3,500달러, 타겟 2 3,790달러, 타겟 3 4,065달러까지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저는 사실 타겟 2까지만 잡으려고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4시간 봉상 여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이 뜻은 여기까지 이거를 V자 반등을 해주려면 이 금리 인하와 거대한 유동성 공급을 뛰어넘는 범지구적인 호재 이슈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또한 이 아직 일목 구름대의 음운 구름대의 두께가 얇아져야지 제가 이거 뚫고 나가기 쉽다고 했죠. 두꺼워져 있는 상태고 이평선의 수렴 또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보단 제가 말씀드린 타겟가에서 한 차례 저항을 맞고 눌림 자리를 가져간 뒤 그 다음에 상승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아까 그 내부자 고래가 사가지고 저는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솔라나에 대한 타겟 지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탐구를 해왔고, 이게 제가 손익비가 가장 좋은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 제가 19만 5,800원인데 정확하게 이 자리까지 기억합니다. 여기서부터 18만원까지 열어두고 매수를 하라고 했죠. 지금 그래도 나름 괜찮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이 D점에 대한 바닥 형성이 끝나고 매수 오더 블록이 생성되면서 유동성 소화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 박스권 이후에 여기서 상승을 해 나간다면 이때는 사실 우리가 거의 발목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니 코즈부야, 네가 뭔데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하냐?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 손절이 짧고 내가 죽더라도 이거 마이너스 2% 3%만 갖다 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타겟 1지점이 200일선 묵은 또 이 전저점의 매물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15%입니다. 손익비가 1대5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자리가 명확하니까 설사 내리더라도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즉 이미 저는 손절이 나더라도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알트코인들 보면 왜 이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텔라 루멘이나 뭐 SNT 이런 1세대 코인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왜 안 갔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밈 코인들이 유동성을 다 빨아먹었어요. 시장에 돈은 한정적이에요. 그쵸? 돈은 한정적이에요. 근데 코인 개수는 발행된 숫자가 700만 개예요. 700만 개. 무려 700만 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봤을 때 돈은 한정적인데 코인 시장이 17년, 21년 이때 불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유동성으로 이미 계속 생겨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의 불장이 온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물렸어요. 버틸 수 있어요. 왜? 이 회사가 이익이 나는 게 눈에 보이고, 뭐 하이닉스가 어디랑 계약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 뭔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재단이라는 게 있지만 이 재단의 말에 계속 의지를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익이 나고 있는 재단들과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빼고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아니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종목 분석 좀 해달라고. 이거 분석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예요. 물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미 다 팔고 나간 자리입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하루빨리 포트폴리오 메이저 코인들로 바꿔놓으십시오. 그 방법이 제일 빨리 계좌를 복구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저의 모든 실시간 관점과 매매일지 등을 보실 수 있는 이 로켓 지표 고무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나면 여러분들 꼭 날라가. 또 내가 사고 나면 항상 내려가요. 머피의 법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아마 코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머피의 법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연도 누구에 따라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정답지를 말씀드렸고, 이 정답지는 훗날 우리한테 밑거름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즈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